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수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와 관련돼 가지고 백악관에 청원까지 하는 그런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운동의 이제 실효성을 떠나서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트럼프의 트위터에 글이 한 가지 올라왔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전투표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트위터 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글을 떠나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전투표와 관련돼 가지고 레거시 미디어, 주류 미디어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선관위는 의혹을 풀어줄 책임이 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기사 같은 경우는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와의 인터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제기됐을 때 진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계학과 회장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라는 거죠.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라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계학자로서의 지금까지 쌓아올린 선생의 권위와 명망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조작 증거라고 달아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춘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고요.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또 그거에 대한 반론 다 들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전투표가 음모론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을 지금 이제 박성현 명예교수가 이제 쭉 해놓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일단 지금 주장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통계적인 문제인데요. 요컨대 이런 식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박성현 교수는 소수점을 빼고 동일하게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매우 희소한 경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구는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후보 모두가 관내 사전투표수가 관내 사전투표수의 0.39로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 연수구는 당별로 관내 득표수의 상수값 0.39를 곱하면 관내 득표가 나오게 되는데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제 통계적인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론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해당된 반론을 좀 보고 그리고 또 나아간 다음에 박성현 교수의 또 재반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선관위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이렇게 동일한 비율이 나올 확률은 낮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실이 통계 이론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죠. 통계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닐까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쩌다 우연히 겹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론이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사한 비율이 나타난 것 자체가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의 성향이 기본 성향 자체가 저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반론 아니었습니까? 그 반론에 대해서 박성현 명예교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이 같은 성향의 투표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때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4, 5일 뒤에 있었던 본투표에서 사전투표랑 그런 식으로 10% 이상 차이는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4, 5일 뒤에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그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박성현 명예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전투표랑 본투표 사이의 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죠. 그러니까 불과 한 4, 5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본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전투표를 했었을 때 오케이, 문통 지지자 쪽으로 민심이 그렇게 쏠려 있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불과 4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본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그 본투표에서 같은 경우는 민심이 그렇게 뒤집힐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박성현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본투표 같은 경우는 더불당보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투표가 높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더 적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4일을 간격으로 해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사회적 변수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런 변수가 있었는가 이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제시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막말 파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말 파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표 당일까지도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만 막말이 영향을 주고 당일 투표에는 영향을 안 줬다? 그 말이 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박성현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게 이거죠. 과연 우리가 막말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그런 식으로 민심이 문통 지지자 쪽으로 압도적이었는데 불과 4일 정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본투표에서 같은 경우는 뒤집혔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박성현 명예교수가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63대 36이라는 비율이 나온 것이 17곳만 그런데 몇몇 의심할 만한 사례를 모아놓고 보편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선거구 17곳에서도 63대 36으로 나올 확률 자체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서울, 인천, 경기의 관역단체에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요 세 지역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쪽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63대 36이라는 비율이 일정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나타난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박성현 명예교수 얘기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뭐 개인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통계학자들의 관점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있다. 이거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와중이고 점점 지금 이거와 관련된 의혹도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조선일보까지 관련돼가지고 보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관위에서는 해당 이제 그런 조치들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관련된 의혹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의 그 트윗에 대한 내용도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가 이번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를 허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트윗을 올려놨는데 이제 저 해당 트위터 내용 때문에 이제 뭐 백안가를 청원하는 거 그거랑 이제 겹치다 보니까 야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 이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조금 취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해당 트위터에 지금 달려있는 또 다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12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메일로 보냈던 그 이제 투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내용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당 트위터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뭐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서 문통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거나 뭐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문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진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자, 일단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발원지가 이제 우한 연구소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했었고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폼페이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한 증거가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고요. 코로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은 협상을 파기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도 했고요. 해당 내용은 마찬가지로 커들로조차도 비슷한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관세에 대한 문제는 트럼프에게 달려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도 했었죠. 분명한 사실은 현재 지금 시진핑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죠.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더해서 문재인에 대한 실망감, 문재인에 대한 불신, 그것까지 겹쳐서 이 지금 사전투표와 관련된 문제를 트럼프에게까지 우리가 의존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제가 10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이슈를 국내 선거와 관련된 이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내 언론사와 그리고 또 주류 미디어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공론화시켜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